1과연도 최영덕 원장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6장을 작성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긴장되시죠?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자, 팁을 드리고자 제가 4번의 시간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편,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구나. 심화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전략편, 이렇게 하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올해 특징입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과 축소 및 자소서 폐지입니다. 자, 비교과가 축소되고 자소서가 폐지된다. 즉,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야기인데요. 이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쭉 봐야 되는데 서류가 점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자소서는 아예 없어졌고, 자율동아리도 없어졌고, 수상시험도 없어졌습니다. 이거 뭘로 뽑지?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뭘로 눈이 갈까요? 네, 내신으로 눈을 가겠죠. 그래서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을 만들게 된다? 입결을 올리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전형? 바로 종합전형인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종합전형만 오를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교과전형에도 이번에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수능 최저를 완화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수능 충족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을 쭉 세워놓은 곳에 편차가 변수가 없어져요. 그렇죠. 떨어진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럼 당연히 순수하게 제일 위에 있는 친구들이 선발이 되겠네요. 변수가 사라진다라는 건 결국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무엇만 살아남는다? 오직 내신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또 학생부 교과전형의 입결 상승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를 끄고 싶나요? 정말 상승만 있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무마시킬 만한, 제도적인 장치를 무마시킬 만한 물리적인 일이 하나 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재학생이 감소하고 졸업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졸업생이 증가하는 건 악재이긴 한데요. 재학생 감소가 워낙 큽니다. 자, 6월 보고 교육과정 평가에서 만든 거 보니까요. 전년도에 40만 명의 친구가 37만 5천 명, 무려 2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자, 물론 졸업생들이 보니까 12,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졸업생들은 주로 정시에 붙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재학생들 중에 정시도 안 붙고 수시로 넘어올 친구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봤자 한 4,000명, 5,000명 될까요? 자, 결과적으로 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이 정도, 2만 명 정도 양이면 사실 대학교 한 4개, 5개 정도 종합대학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 혜택이 문과니까 약간 다릅니다. 맨날 문과는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좀 억울하진 않아요. 보니까요. 사탐 친구들은 12,000명 정도, 1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탐은 오히려 늘었어요. 물론 졸업생들 중에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에 줄어든 재학생 중에 이과 친구들보다 문과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하락되는데 인문계열이 더 많이 하락될 거고요. 자연계는 조금 하락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갑자기 또 자연계를 반대로 또 억울한가요? 인기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인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채용조건 계약학과하고 첨단학과가 생겨서 이 이과 쪽에 자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자, 왼쪽 보면은요, 알만한 대학교들의 알만한 회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려 올해 250명이 더 늘어납니다. 자, 왼쪽에 첨단학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꽤 좋은 학과들인데요. 지금 수도권에만 800명.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이쪽 250명 합쳐서 1000명이 넘어가요. 자, 그런데 지방까지 합치면 무려 2000명입니다. 자, 누구한테 호재가 올 것이다? 자연계열한테 입결 하락이 오는 호재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4가지 보면 상승 기분이 안 좋았다가 결론적으로 하락이 옵니다. 하락이 와요.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약간 찜찜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9월 모의고사 난이도예요. 자,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니까 분명히 쉬워지긴 할 텐데요. 정말 쉬워질지 고민인 거죠. 자, 그런데 쉬워져서 문제를 잘 풀어요. 그렇다고 한들 1등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진 않죠. 그래요? 아닙니다. 자, 다 늘어나진 않는데요. 영어는 늘어날 수 있어요. 저게 평상시에 5%에서 7% 사이가 1등급을 하는데 만약에 저게 10%, 15%, 아무튼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 최저를 맞추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저를 맞추는 충족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네, 입결이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저 문제점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로요.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모든 친구한테 좋은 일일까요? 불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최상위권 친구들. 이 친구들은 무조건 1등급 맞을 줄 알았는데, 만약에 실수 하나 하면, 다른 친구들이 쉬워서 맞춘 걸 틀리면, 갑자기 등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때문에, 최상위권, 극상위권 친구들은 교과를 하향 전환 확률이 높습니다. 몇 가지라도. 그런데 반대로, 상위권 친구들,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해볼만 한데? 최저 질러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막 지를 수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는 그 종합 지점이 어디가 될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대부터 시작해서 광운대 정도까지의 경쟁률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서류라던가, 그 다음에 이 제도적인 문제로 입결이 상승이 예상되었었는데요. 물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트렌드 때문에 입결이 하락한 이슈가 생겼다. 그런데 워낙 재학생 감소의 이슈가 컸기 때문에 입결이 그래도 좀 하향할 것이다. 이런 건데, 저 9월 모고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밋빛 미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